이번 시간에는 원자들의 전자별과 화학적 수성 23쪽 들어갑시다. 그거 하기 전에 뭐부터 들어가냐면 2번에 주기율표 먼저 해요. 주기율표. 이걸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볼 줄만 알면 되지, 여러분들은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건 화학 사는 사람은 외워야 돼. 근데 우리는 이거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볼 줄만 알면 돼요. 여길, 이쪽으로 가서, 여길 족이라고 하고, 여기는 주기라 그래요, 주기. 족이고, 여긴 주기고.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표시하고 여긴 1족, 2족, 그 다음에 여긴 13족. 3족부터 12족까지는 어디 갔는가? 그러면 3족부터 12족까지는 저 밑에 한 50 몇 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긴 빼버린 거예요. 50 몇 번에 있고, 13, 14족, 15, 16, 17, 18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족과 죽이 뭔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로 치면 수소 배웠죠?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 이거 배웠죠? 몇 번? 6번. 이거는 7번. 여기는 8번. 이거 그렇죠? 11번.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나머지도 다 번호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번호는 절대로 안 바뀌는 양성자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1번, 여기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산소 8 몇 개예요? 그렇죠? 8번이니까 8이 2개. 안쪽에 2개 있고 그 다음에 6개 있잖아요. 그럼 전자 2개 더 가지고 공유전자쌍이 있어야 되지? 8 2개. 얘 8 몇 개예요? 이 황 8 몇 개인가? 얘도 8 2개예요. 8 2개. 16번이니까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8개. 그럼 10개 채웠지? 그럼 그 다음에 6개잖아요. 그럼 몇 개 더 데려와야 되는가? 2개 더 데려와야 얘도 8 2개예요. 또 뭘로 볼까? 얘 볼까요? 얘 보는 게 낫겠다. 얘 8 몇 개예요? 하나. 제일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8개, 그럼 10개죠? 하나 버려야 되지? 8 하나 달려 있어야 되지. 얘 8 몇 개예요? 얘도 하나지. 그렇죠? 그래서 요건 8 다 하나, 요건 8 다 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8 몇 개인가? 3개. 질소니까 7번이니까 처음에 2개고, 그 다음에 5개잖아요. 그럼 3개 더 있어야 되지? 얘도 8 몇 개인가? 3개. 3개. 15번이니까 안쪽에 2개, 8개니까 10개. 그 다음에 5개잖아요. 그래서 3개 있어야 되지. 그래서 같은 족에 있는 건 8의 개수가 똑같아요. 같은 족에 있는 건. 그건 다음 페이지에 쭉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면서 줄 쳐줄 테니까 설명만 지금 들어두세요. 같은 족은 뭐가 같은가? 8의 개수가 똑같아요. 8의 개수가 똑같다는 말은 뭐가 똑같다는 소리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똑같다는 소리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얘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몇 개인가? 6개예요. 그러니까 8 둘 다 해야 되지. 얘도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6개예요. 팔 둘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가장 바깥쪽의 전자 수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족에 있는 거는. 그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수가 같다. 그럼 같은 주기는 요거를 뒷페이지에 나오니까 우선 이제 설명만 들어놓고 또 다시 뒷페이지에서 줄쳐놓으면 돼. 요걸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최외곽 전자 또는 원자 가장 바깥쪽에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 원자과 전자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그런데 같은 주기에 있는 건 뭐가 같을까요? 같은 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뭐가 같은가? 그렇죠. 얘는 전자 껍질이 몇 개만 있겠어요? 하나만 있어. 1번 하나, 2번 2개. 2개 들어가니까. 얘는 전자 껍질이 몇 개 있겠는가? 2개 있지. 한 껍질에 2개 있고 그 다음 껍질에 한 개 또 있어야 되잖아요. 얘도 전자 껍질이 2개. 제일 안쪽에 2개 있고 그 다음에 8개니까 딱 찼지. 전자 껍질 2개. 얘는 전자 껍질 이제 3개지. 2개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남으니까 세 번째 또 전자 껍질이 있어야 돼요. 얘도 전자 껍질 3개. 2개, 8개, 8개, 3개. 이런 건 다 전자 껍질 3개. 이건 다 2개. 이건 전자 껍질 다 4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주기에 있는 건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 그러면 화학적 특성은 누가 더 똑같겠는가? 누가 더 가깝겠는가? 화학적 특성은 같은 족에 있는 게 같을까요? 같은 주기에 있는 게 똑같을까요? 같은? 그렇죠. 족에 있는 게 화학적 특성은 거의 같지. 사람 팔 몇 개예요? 2개지. 팔이 팔 몇 개예요? 6개야. 바퀴벌레도 팔 6개. 곤충들은 다 팔 6개예요. 팔의 수가 같은 놈이 다 곤충들이에요. 팔의 수 2개인 거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팔이 같으면 하는 작용도 비슷하지. 그래서 팔이 같을 때 화학적 특성이 가장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트륨 있을 때 제일 안쪽에 전자 몇 개 있나? 2개. 그 다음에는 전자가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엔 전자가 하나. 또 안 외우고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절대로 안 잊어먹을 테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파란 전자, 노란 전자, 빨간 전자. 누가 힘이 제일 셀까? 파란 거, 노란 거, 빨간 거 누가 더 힘이 제일 세겠는가? 그렇죠. 파란 게 힘이 제일 세지. 빨간 게 제일 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봐요. 얘는 무슨 전자 가지고 있어요? 저 원자 핵은. 원자 핵에는 무슨 전기를 가지고 있는가? 양성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전자잖아. 그럼 플러스에서 멀리 갔어. 플러스에서 다 끌려갔어. 그럼 얘는 힘이 강해서 그래요? 약해서 그래? 비실비실 하니까 플러스 쪽으로 계속 끌려갔지. 얘는 세니까 안 갔잖아. 플러스가 막 끌어당기는데도 얘는 안 가고 저 멀리 떨어지죠. 근데 얘는 힘이 세니까 그냥 질질질질 끌려왔어. 그럼 누가 더 힘이 센 건가? 파란 게 힘이 더 센 거지. 얼핏 볼 때 빨간 게 힘이 더 센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 시험 문제 그런 게 잘 나오는 거예요.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전자가 가지는 힘은 약해요, 강해요? 약해. 원자 핵에서 멀수록 강해요. 강하니까 멀리 간 거예요. 왜 플러스가 막 끌어당기려는데 마이너스가 그냥 여기까지가 있잖아. 얼마나 힘이 센 거예요. 얘가 힘이 제일 센 거지, 파란 게. 예, 그래서 그거 지금 내가 설명한 걸 쭉 읽어보면 제일 먼저
원자들의 전자 배열과 화학적 특성의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전자가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전자 갖는 위치 에너지는 그냥 위치 에너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에너지 해도 돼요. 에너지는 더 크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는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다. 즉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평균적인 거리와 상관이 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 옆에 보면 에너지 준위, 영어로 하가 더 쉽죠. 레벨. 레벨이라는 말은 금방 알잖아요. 에너지 레벨이에요. 에너지 레벨. 한마디로 에너지가 갖는 에너지 값 또는 에너지 수준. 그 에너지 준위 그러면 에너지 레벨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에너지 준위가 어떻다? 예, 핵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크다. 에너지 레벨이 가장 세다. 힘이 제일 세다. 에너지 준위가 가장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금거 있는 거 금. 그런 거 있죠. 그치. 근거 있을 때 이 금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내어놓아요, 전자를 받겠어요? 전자를 내어놓는 걸까, 얻어놓는 걸까? 그렇죠. 버리는 놈들이지. 전자를 버리지. 얘만 봐도. 얘는 제일 바깥쪽에 몇 개? 하나. 제일 바깥쪽에 하나 있잖아요. 2개, 8개, 하나. 하나 버리는 게 낫지 7개 데려오는 게 아니죠. 하나. 얘도 제일 바깥쪽에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하나. 얘는 제일 바깥쪽에 2개 있죠, 2개. 2개 뭐 하는 게 나은가? 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놈들은 나트륨은 얘를 버렸잖아. 그럼 플러스가 11인데 마이너스는 똑같이 11인데 하나를 버렸으니까 10개잖아. 그럼 뭐가 하나 더 남나? 플러스가 하나 더 남으니까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럼 이건 어떻게 쓰겠는가? 플러스가 요 20번이잖아요. 20번. 그럼 플러스가 20개야. 그럼 마이너스 몇 개인가? 20개. 그러면 제일 안쪽에 몇 개 있나? 2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8개. 그럼 18개. 그럼 제일 바깥쪽에 2개 있어요. 2개 버리는 게 낫지. 그럼 2개 버리는 거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그럼 플러스가 몇 개 남아요? 2개 남지. 그래서 여기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슘 쓸 때는 항상 칼슘은 이런 식으로 써요. 2개 버리는 게 나아. 그래서 이 빨간 선의 아래쪽에 있는 건 전자를 버리는 거예요. 전자를 버리는 원소를 우린 무슨 원소라고 하는가? 그러면 금속 원소라고 해요. 그래서 그 빨간 선 밑에다가 금속 원소. 그래서 금속 원소란 금속 원소의 뜻은 전자를 얻어서 잃어서. 그렇죠. 잃어서. 무슨 전하? 그렇죠. 양이온.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놈이 빨간 거 아래쪽. 그것을 금속 원소라 그래요. 금속 원소.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걸 금속 원소. 그럼 위에 있는 놈들은 이놈은 우리가 산소 쓸 때 어떻게 쓴다 그러니까 보통 산소는 몇 번이야? 8번. 8번이니까 안쪽에 2개, 그 다음에 6개. 그럼 몇 개 얻어와야 되는가? 2개를 얻어와야 되죠. 그래서 플러스 8개인데 마이너스 8개다. 근데 채우려면 10개가 돼야 안정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개를 더 데려왔지. 그래서 산소는 2 마이너스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자를 뭐해서? 얻어서 무슨 이온이 되는가?
이온. 그래서 이 놈은 무슨 원소라고 하는가? 비금속 원소. 전자를 얻어서 이온. 가로쳐놓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이온이 된다. 그런데 누구만 아닐까? 그렇죠. 수소만 되어야지. 얘 양성자잖아. 중성자 없어서 양성자라 그랬죠. 그래서 단 수소는 예외. 그래서 수소를 예외를 하고 제외를 하고 비금속 원소 전자를 얻어서 이온이 된다. 수소만은 양이온이죠. 그래서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로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을 가보냐면 우리 하나만 보고 갈까요? 그냥 53쪽 잠깐만 보면 53쪽에 아무데나 다 그런 모를 써있는데 53쪽에 2번의 소포체에 동그라미 2번 매끈면 소포체 밑에 칼슘 나와 있죠. 칼슘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2+라고 나와 있죠. 왜 칼슘에 2+인가? 몇 번이니까? 20번이니까 2+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칼슘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칼슘은 절대로 없어요. 못 다녀요. 불안해서. 항상 전자를 두 개를 버리고 나서야 편하게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안 써.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18쪽에 와서 18쪽에 양이온 18쪽 제일 밑에 양이온 보니까 무슨 원소가라고 돼 있어요. 양이온 바로 첫 번째 줄에 무슨 원소라고 했는가?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어서라고 돼 있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그래서 그 금속 원소고 그 다음에 19쪽에도 제일 위에 보면 음이온. 19쪽에 제일 위에 보니까 음이온 하고서 무슨 원소라고 되어 있는가? 비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비금속, 금속 원소.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요거하고 요 정도 알면 이 주기율표는 다 돼요. 그러니까 주기율표 이 정도 된다.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 정리하기 전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줄 칠 필요는 없어요. 줄 칠 필요는 없고 23쪽에 날개 양성자, 중성자 질량은 약 1달톤. 1달톤인데 줄 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해서 질문이 따금 들어와요. 만약에 여기에 C, 5로 할까요? 5. 여기 얼마예요? 8. 그러면 여기는 얼마인가? 16이죠. 그러면 얘가 8이고 16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수라고 했는가? 네, 질량수. 질량수는 뭐 플러스 뭐가 되는가?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그렇죠. 중성자수를 질량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단위가 뭘까? 맞을까? 그렇죠. 산소 하나가 16g이면 어떻게 되는가? 산소 1000분자만 먹어도 숨 쉬어도 산소 1000분자만 숨 쉬어도 우리 몸무게가 얼마가 되겠어?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단위는 그램의 단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램이라고 표시를 해요. 해주지만 그램의 단위가 아니고 정확하게 하면 무슨 뜻인가 줄칠 필요는 없어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약 1달톤. 1달톤이므로 질량수는 원자량, 전체의 질량인 원자량과 같다. 그게 1달톤인데 1달톤이 뭐냐? 탄소 같으면 탄소 C. C는 얼마인가? 6이에요. 그럼 여기 10이죠. 12g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12달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12달톤. 근데 12달톤인데 거기에 보니까 탄소의 원자량은 12달톤에 할 수 있고 정확한 원자량은 12.001달톤이다. 근데 1달톤은 얼마인가?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10의 마이너스 24승. 10의 마이너스 8승이 1억이에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12승이 1조예요. 1조.
그럼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숫자지 g이라는 숫자는 아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g이라고 한다. 우리가 조라는 단위가 요새 뭐 한 사람한테 민생지원금 15만 원씩 줘가지고 뭐 몇십 조? 몇십 조가 예산으로 들어갔다는데 우리가 맨날 20조, 30조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루에 1억씩 쓰면 평생 동안 몇 조 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하루에 1억을 썼어. 그럼 평생 동안 몇 조 쓸 것 같은가? 보통 머릿속에 뭐 한 100조 쓸래나? 아니죠? 하루에 1억을 썼다. 그럼 평생 동안 얼마 쓰는가? 그러면 이건 여담이지만 조를 굉장히 쉽게 알아서 그래요. 하루에 1억을 쓰면 하루에 1억 쓰기 어려워. 근데 하루에 1억을 쓰면 1000일이면 몇 억 쓰는가? 1000억 써요. 그럼 만일이면 몇 억 쓰는가? 만억은 없어요. 이게 1조예요, 만억이. 만억이 1조예요, 1조. 그럼 만일이 몇 년인가? 1년이 365일이죠. 10년 3650일이지. 그럼 만일이면 얼마가 한 30년 될걸요? (1년이) 365일이잖아. 그럼 10년이면 3650일밖에 안 되잖아. 그럼 3650일 곱하기 3 하면 30년이잖아요. 그러면 평생 90살까지 썼다. 그래봐야 3조밖에 못 써요. 하루에 1억씩 쓰면, 하루에 1억씩 막 날려서 쓰면 평생 써봐야 3조밖에 안 써. 근데 요즘 아주 조가 하니까 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1달톤이 10의 마이너스 24승이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나 작은 단위가 되겠어요. 24승. 그러니까 그래서 10의 12승이 마이너스 12승이 1조인데,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 단위다.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단위다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앞으로 또 이런 굉장히 작은 단위가 또 나와요. 그걸 달톤인데 달톤의 뜻을 쓴다 하고, 그건 이제 여담으로 한 거고, 24쪽 가서 3번에 원자들의 화학적 특성, 그건 이제 지금 얘기한 거죠. 어떤 게 화학적 특성이 같은가? 같은 문제 나올 때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가 화학적 특성이 같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같은 주기가 아니라 같은 족에 있는 것끼리 팔이 같잖아. 팔이 같아야 화학적 특성이 같죠. 그래서 그 말이 원자들의 화학적 특성은 가장 바깥쪽의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옆에 가장 바깥쪽의 전자, 이것을 최외곽 전자, 가장 바깥쪽의 전자, 최외곽 전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는가? 원자가 전자. 그리고 가장 바깥쪽의 전자 껍질을 원자가 껍질.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바깥쪽의 전자를 우리는 무슨 원자라고 할까? 최외곽 전자 또는 원자가 전자라고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같은 주기에는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 그것을 이제 거기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주기는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얘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최외곽 전자는 말은 원자가 전자, 가장 바깥쪽의 전자. 그럼 얘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인가? 2개. 그러면 전자를 얻으려고 해요? 버리려고 해요? 딱 맞지? 편안하죠? 2개 갖고 그냥 살아요. 얘 최외곽 전자 몇 개예요? 8개. 그럼 전자를 얻으려고 해요? 버리려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지. 그냥 혼자 살죠. 얘도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살죠. 그러니까 아무 결합을 안 하는 거예요. 공유 결합할 필요 없어요. 이온 결합할 필요 없어요. 수소 결합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 결합할 필요 없어요. 지 혼자 노는 거죠. 그래서 지 혼자 노는 놈이 몇 쪽인가?
18쪽. 요거는 외워야 되지.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러면 헬륨, 네온, 아르곤. 요게 헬륨, 네온, 아르곤. 헬륨, 네온, 아르곤에다 줄 쳐놓고 18쪽. 18쪽.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18쪽은 하고서 그 밑에 줄에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없는 비활성 상태이고 다른 원자들은 원자과 껍질이 완전히 채워져 있지 않아서 활성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원자과 껍질이 완전히 채워진 건 몇 쪽에 있는 놈은 완전히 채워져 있는가? 18쪽에 있는 놈은 완전히 채워져 있어서 다른 거랑 반응을 하지 않는다. 혼자 논다. 근데 나머지는 다 다른 거랑 반응해야 돼요. 혼자 놓을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죠. 18쪽이 최외곽 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대각 전자가 최대로 다 채워져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주기율표에 같은 가로열, 같은 주기죠. 같은 주기에 있는 모든 원소는 같은 숫자에 뭘 갖는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같은 주기에 있는 건 전자 껍질의 수가 어떤가? 같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 있는 건 전자 껍질의 수가 같다. 그래서 같은 가로열은 모든 원소는 같은 숫자의 전자 껍질 가지며 세로열은 같은 족이죠. 같은 족에 있는 원소는 원자과 껍질이 동일한 개수의 전자를 갖는다. 따라서 같은 족에 있는 원소는 비슷한 화학적 특성을 갖는다. 한마디로 팔이 같다 이 소리죠. 같은 족에 있는 건 팔이 같기 때문에 화학적 특성이 같다. 그 다음 네, 그럼 주기율표는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이건 막 순서대로 막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주기율표다. 같은 족에 있는 것, 뭐가 같은가? 팔이 같다. 같은 주기에 있는 건 전자 껍질이 같다. 그 정도. 근데 이 전자 껍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자 껍질이 들어갈게. 전자 껍질. 이걸 전자 구름이라고 해서 오비탈이라고도 해요. 오비탈. 첫 번째는 몇 개만 들어갈 수 있는가? 2개. 근데 두 번째부터는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가? 8개인데 첫 번째 전자 껍질. 껍질은 작은 구형이에요. 구형.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이라면 1s라 그래요. 그 두 번째 전자 껍질. 큰 구형이 한 개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큰 구형 한 개 있어서 요거는 두 번째 있는 구형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한 개 하고. 근데 전자 껍질이 뭐가 있는가 그러면 R형 모양, R형 모양이 3개 있어요. 3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이 두 번째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있는 R형 모양이라고 해서 P가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X, Y, Z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개의 전자 껍질에는 꼭 전자 껍질 하나에는 2개의 전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전자 껍질 하나에는 즉 N은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최대한이에요. 그래서 한 개의 전자 껍질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동그란 건데 작은 거, 동그란 거. 두 번째는 동그란 건데 좀 큰 거. 세 번째는 R형 모양이 XYZ로 돼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첫 번째 전자, 그러니까 요거를 뭘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냐면 우선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최대한 몇 개 들어갈 수 있는가? 2개 들어갈 수 있어.
두 번째 전자 껍질은 큰 구형이에요. 최대한 몇 개 들어갈 수 있는가? 2개 들어갈 수 있어. 요게 1S, 요건 2S. 그 다음에 아래 모양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들어가면 여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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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니까 8개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아령 모양이니까 이렇게 아령 모양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안쪽에 요건 1S, 요건 2S, 그리고 요거는 EPX, EPY, EPZ.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산소 5죠. 몇 번이에요? 8번. 그럼 전자도 몇 개가 있는가? 8개가 있는 거지. 제일 안쪽에 몇 개 있어요? 2개. 그게 어디에 있는 건가? 몇 S? 그렇죠. 제일 안쪽이니까 여기에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1S에 2개가 있어요. 네,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들어갈 수 있는가? 이제 2개 빼니까 6개 들어갈 수 있지. 6개 들어가는데 최대한 2개밖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두 번째 전자 껍질, 요거예요. 그러면 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2S에 몇 개 들어가는가? 일단 2개 넣어요. 2S에 2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개, 여기 2개 들어갔어요. 여기 2개 들어갔고, 여기 들어갔고, 그 다음에 EPX, EPY, EPZ에 한 번에 2개씩 안 들어가고 한 번에 하나씩 채워놓고 다 차면 또 들어가요. 그럼 지금 2개 들어갔으니까 몇 개 들어가야 돼요? 4개 더 들어가야 되지. 4개 더 들어가야 돼. 일단 여기 하나 채워요. 하나 채워. 1개. 또 Y에도 하나 채워요. 2개. 1개. Z에도 하나 채워요. 1개. 그럼 몇 개예요? 7개지. 여기 2개, 여기 2개니까 4개, 5, 6, 7개지. 7개. 그럼 이제 1개 채워야 되잖아요. 어디에 채워야 되는가? X부터 또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 같으면 2, 4, 5, 6, 7, 8개, 8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울 때. 그럼 만약에 10개라면 어떻게 되는가? 1S에 2개, 2S에 2개, EPX에 하나, Z에 하나 넣었죠. 그러면 2, 4, 5, 6, 7개. 그럼 10개니까 3개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채우죠. 그럼 11개면 어떻게 되는가? 11개면 이제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전자 껍질 해야 되지. 거기서부터는 화학이에요. 우리 생물하는 사람, 생물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D 껍질, F 껍질 막 있어요. 근데 D 껍질, F 껍질 같은 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우리는 요 정도만 볼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채울 때 어떻게 채우는가? 여기 2개 채우고, 여기 2개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씩 채우면서 모자르면 또 여기서 하나씩 채운다. 요것만 알면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 2개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 2개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씩 채우고, 모자르면 또 하나씩 채운다 생각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 말이 바로 전자 오비탈, 5번에 전자 오비탈, 전자 구름이라 해서 첫 번째 전자 껍질은 한 개의 오비탈, 즉 한 개의 구형의 작은 S 오비탈, 그래서 1S라고 하고, 네, 두 번째 전자 껍질은 4개의 오비탈이 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 개의 구형 큰 S 오비탈하고 2S 하나,
그리고 세 개의 R형 모양의 p 오비탈, px, epy, epz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는 줄 필요 없고 그냥 읽어만 보면 세 번째 이상의 전자 껍질은 s와 p 오비탈 외에 보다 복잡한 구조의 오비탈이 있다. 우리는 안 해도 된다만 하면 돼요. 하고 그 옆에 날개에도 보니까 날개 하나의 오비탈은 두 개의 전자까지만 받아들일 수 있다. 한 개의 오비탈은 최대한 두 개만 받아들일 수 있다. 옥텟 규칙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옥텟 규칙은 그 제일 바깥쪽에 몇 개가 안정하는가? 8개인데 제일 바깥쪽에 전자 그룹이 4개가 있는 거지. ES, EPX, EPY, EPZ.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 8개가 되는 거지. 그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 이제 전자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 내가 지금 이번 시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얘기는 거의 많이 시험 문제는 많이 안 나와요. 우리 생물에서는. 화학에서 많이 나오고 혹시 나온다면 요 정도. 이 정도 하고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크다. 힘이 세니까 멀리 간 거지.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성균체. 이성균체는 출제될 확률이 높고 2023년도 서울에서 출제가 됐었던 거고 그래서 이성균체는 잘 알아두는 게 좋고 앞으로 이성균체라는 말은 자주 써요. 많이 쓰니까 이성균체가 뭔가 그러면 성질이 다른 놈 이 소리죠. 그래서 다를 이자예요. 성질이 다른 놈을 이성균체라고 한다. 그래서 이성균체는 성질이 다른 놈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구조 이성균체. 그러니까 이거는 분자식은 똑같아요. 분자식은 똑같은데 성질이 다른 놈이죠. 분자식은 같은데 성질이 다른 놈이 이성균체라. 그냥 분자식도 다르고 다 다르면 뭐 이성균체란 말 안 쓰죠. 분자식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분자식은 CH4다. 똑같다. 근데 성질이 다른 놈들이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성균체라고 한다. 그럼 예를 들면 뭐가 있는가 그러면 탄소는 몇 개? 4개. 하나, 둘, 셋, 넷. 이 탄소도 하나, 둘, 셋, 넷. 탄소에 달린 건 다 4개. 수소에 달린 건 다 1. 그럼 이게 뭐가 되는가? C, O, H.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H 10개.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또 어떤 것도 있는가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C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4개. H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똑같으네. 그래서 이거는 네오부테인, 이건 아이소부테인. 네오부테인이고 아이소부테인이고 성질 달라. 그런데 분자식은 똑같아. 그러면 차이점이 뭐가 되는가? 분자식은 똑같은데 뭐가 다른가? 그렇죠. 공유결합의 배열만 다른 거죠. 분자식은 이성균체는 다 분자식은 같다. 그런데 구조이성균체는 공유결합 배열이 다른 것. 공유결합의 배열이 달라서 이건 네오부테인, 아이소부테인 이렇게 해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거, 이런 걸
구조 이성질체라고 해요. 그래서 구조 이성질체 보니까 우선 이성질체에서 같은 원소와 같은 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탄소 4개, 수소 10개, 탄소 4개, 수소 10개 똑같아요. 같은 수와 같은 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화합물을 다 이성질체라고 한다. 그래서 1번에 구조 이성질체. 구조 이성질체는 그 옆에 공유결합 배열이 다른 것. 공유결합 배열이 다른 것. 그래서 그 밑에 그 첫 번째 그림 네오부테인하고 두 번째 아이소부테인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C4H10. 네오부테인, 아이소부테인 사이에다가 C4H10 이렇게 써놓고 그걸 부테인. 서로 다르다. 근데 지금 요거는 뭐하고 뭘만 구성되어 있어요? 탄소하고 수소만 구성되어 있어.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극성이 전혀 없어요. 극성이 전혀 없는 놈들을, 극성이 없는 놈이니까 물에도 안 녹아요. 물에 안 녹는 놈을 뭐라고 하는가? 물에 잘 녹는 놈을 물과 친한 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물에 안 녹는 건 물과 소원해진 놈이다. 그래서 소수성이라 그래요. 물과 소원. 우리가 친구하고 멀어졌을 때 소원해졌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소수성.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로 되어 있는 건 다 소수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탄소하고 수소로 되어 있다고 해서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해요. 탄화수소. 그래서 그 옆에 날개 탄화수소 그러면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로 CH 결합이 극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는 무슨 성 물질인가? 소수성. 물에 녹지 않는 소수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구조 이성질체라고 하고 기하 이성질체. 이것도 탄소 2개, 수소 2개, 염소 2개. 탄소 2개, 수소 2개, 염소 2개. 그럼 이거하고 이거 차이점은 뭐가 차이점인가? 그러면 수소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소가 이렇게 같은 쪽에 있는 놈과 반대쪽에 있는 거 기하 이성질체라 그래요. 그럼 분자식은 어떤가? 똑같죠. 분자식은 같다. 분자식은 같은데 뭐가 다른가? 기하. 즉 같은 쪽, 반대쪽. 같은 쪽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같은 쪽을 그쵸, 시스라고 하고 반대쪽을 트랜스. 그래서 시스형, 트랜스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쪽은 시스. 앞으로 시스, 트랜스 자주 쓸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오면 트랜스라는 말도 이제 또 배우고 그래요. 그래서 또 한 번 해요. 그래서 그걸 기하 이성질체라고 한다. 그래서 기하 이성질체는 첫 번째 줄 끝에 요거 무슨 결합이에요? 이중결합을 가진 탄소. 요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색깔로 표시해 놓으세요. 이중결합을 가지는 탄소화합물. 그래서 기하 이성질체는 항상 이중결합 갖는 탄소화합물. 그거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기하 이성질체라고 안 해. 이중결합을 갖는 탄소화합물이란 말이 없으면 이 기하 이성질체라고 안 해. 그러면 요거는 이중결합을 갖는 탄소화합물. 거기에서 그래서 쭉 보면 이중결합을 갖는 탄소화합물에서는 흔히 시스형과 트랜스형 두 가지 기하 이성질체를 갖는다.
그 옆에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그 밑에 줄에 시스는 같은 쪽에 그 밑에 같은 쪽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트랜스는 그 밑에 줄 트랜스는 반대쪽.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앞에 거는 같은 쪽에 수소가 있으니까 시스형, 뒤에 거는 반대쪽에 수소가 있으니까 트랜스형. 그래서 이 기하 이성유체는 딱 한 마디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중결합을 갖는 탄소.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네, 그게 기하 이성유체고. 다음에 거울상. 거울로 이성질체라 이 소리예요. 내가 요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거울을 봤어요. 그럼 거울에서는 이건 무슨 손 같이 보여요? 그렇죠. 오른손이지만 거울로 딱 봤을 때 이걸 거울 보고 거울을 딱 찍었어. 그리고 나중에 거울 보면 이거 왼손 같이 보여요. 심심하면 나중에 한번 해봐요. 예, 거울로 찍으면 딱 왼손이에요. 왼손에 백목 들고 있구나 이렇게 돼. 예, 그래서 그게 바로 거울상이에요. 오른손 왼손 거울상.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어떤 게 왼손, 어떤 게 오른손인가? 그러면 왼손, 오른손 차일 때 두 개를 봤을 때 요거는 오른손이에요, 왼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엄지손이 NH3고 NH3가 엄지손이고 나머지 손가락이 이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왼손으로 본 거지. 예, 이게 엄지손이 NH3, 나머지 손가락이 되는 거고. 저건 어떻게 된 건가? 저거는 이런 거지. NH3가 여기 있고, 나머지가 여기 있는 거고. 그럼 얘는 무슨 손? 왼손. 얘는 무슨 손인가? 오른손이 되는 거예요. 왼손을 L 이성질체. L 이성질체고, 오른손은 D 이성질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 영어로도 L 하면 왼쪽이잖아요, 왼쪽. 근데 영어로는 right 해서 R자 써야 되는데 D자 썼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거 라틴어라 그래요. 라틴어 LD라고 하지, LR 이렇게 안 써. LD. 그래서 L 이성질체는 왼손이다 하는데 우리가 영어 레프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레프트 L 왼손, D는 오른손. 그래서 왼손, 오른손인데 이게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인데 이거하고 이거 두 개 비교했을 때 왼손이냐 오른손이냐를 따지는 게 바로 이성질체라고 한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생물학적 특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인데 참고로 이제 시스테인 아미노산은 거의 딱 보면 볼 줄 알 정도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SH가 붙어 있는 아미노산은 시스테인이다 이런 정도. 이게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 시스테인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은 우리 몸속에서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 역할을 해요. 그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이 아미노산, 시스테인 아미노산 역할을 못 해요. 단백질 못 만들어. 이게 몸속에 아무리만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배설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아미노산 역할을 하는 건 이게 아미노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는 L 이성질체만 우리 몸속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거울로 봤을 때 오른손, 왼손. 얘를 거울로 보면 딱 이렇게 되거든. 얘를 거울에다 딱 놓고 사진 딱 찍어서 사진기 보면 이렇게 보여요.
한번 해봐, 나중에. 예, 딱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보여. 예, 그러면 그걸 거울상 이성질체를 한다.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를 다른 말로 광학 이성질체. 광은 빛광자. 빛을 흡수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광학이란 말도 써요. 그래서 거울상 광학 이성질체인데 여기도 다른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게 거울상 이성질체의 특징은 뭔가 그러면 그 첫 번째 줄 중간에 탄소에 결합한 4개의 서로 다른 분원자나 원자단으로 구성된 경우 탄소에 결합한 4개의 서로 다른 원자나 원자단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게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의 가장 중점이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쭉 또 한번 줄 쳐보면 첫 번째 줄 처음에 서로 거울대칭성인 것으로 탄소에 결합한 4개의 서로 다른 원자나 구성된 경우 그래서 이 탄소 있죠. 얘는 어떤 탄소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이중결합을 가진 탄소라고 해야 되지. 그거는 기하 이성질체예요. 근데 거울상 이성질체는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 탄소는 4개잖아요. 4개니까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서로 다른 원자나 원자단. 4개의 서로 다른 원자 또는 원자단. 봐요. 탄소를 중심으로. 이건 원자지, 원자. 이건 원자들의 모임이니까 원자단이죠. 탄소를 중심으로 원자단이나 원자가 다 어때야 되나? 달라야 된다. 탄소 중심으로 4개가 다 달라야 된다. 이럴 때 이성질체, 거울상이라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이중결합을 가진 탄소를 중심으로 반대쪽 같은 쪽 하면 무슨 이성질체인가? 이중결합을 가진 탄소를 중심으로 같은 쪽 반대쪽 하면 기하 이성질체. 그리고 탄소를 중심으로 4개의 원자나 원자단이 서로 다른 것이 있을 때 무슨 상인가? 거울상 이성질체. 그래서 탄소에 결합한 4개의 서로 다른 원자나 원자단으로 구성된 경우 하고서 그 밑에 줄 끝에 L 이성질체 왼쪽 레보라고 해서 하고 D 이성질체 오른쪽 덱스토라고 하는데 가 있으며 하고 그 줄 끝에 둘 중 하나의 이성질체만 생물학적 활성을 가지는 데까지만. 그래서 거기에 L 이성질체, D 이성질체가 있죠. 그림에 손가락해서 왼손이냐 오른손이냐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배울 거지만 한번 짚고 나가요. 여기 탄소에 결합한 4개의 서로 다른 원자나 원자단으로 구성된 것을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33쪽에 잠깐 가서 33쪽에 날개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할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건데 날개에 보니까 비대칭 탄소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뭘 비대칭 탄소라는가? 그러면 탄소 주위에 있는 4개의 원자나 원자 그룹이 모두 다른 것을 비대칭 탄소라고 그래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4개가 다 다르면 이 탄소를 비대칭 탄소라고 한다. 비대칭 탄소, 4개가 다 다를 때 비대칭 탄소라고 한다. 그러면 38쪽에 가서 거기에 아미노산들이 쫙 있죠. 아미노산들이 20개의 아미노산을 쭉 배열해 놨는데 그 글라이신, 알라닌, 발린, 류신 이런 거 있을 때 이거 전부 다 무슨 상 이성질체예요? D예요, L예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 다 H3N 플러스가 다 이쪽에가 있지 이쪽에 있는 거 한 놈도 없죠. L 이성질체예요. 그래서 이게 다 L 이성질체.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그 아미노산 한 페이지 조금만 할까? 38쪽에서만 보고 거울상 이성질체가 아닌 게 누굴까요? 그렇죠. 거울상 이성질체가 아닌 아미노산이 바로 찾았네. 뭐야? 아직 못 찾았어요? 거울상 이성질체가 아닌 아미노산. 금방 보이는데, 제일 앞에. 그쵸, 글라이신이죠, 글라이신. 글라이신이 어떻게 생겼나? 그러면,
이렇게 되겠잖아요. 이거 L 이성질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죠. 왜 아닌가 그러면 이성질체란 말은 이 거울상 이성질체란 말은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개가 다 어때야 돼요? 다 달라야 돼요. 네 개가 다 달라야 되는데 얘랑 같잖아. 그래서 얘는 이성질체가 아니에요. 얘 하나만. 그럼 얘 비대칭 탄소에 아니에요? 아니지. 비대칭 탄소가 아니고 이거 다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글라이신만 비대칭 탄소도 아니면서 거울상 이성질체도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그 옆에 39쪽에 가서 39쪽에 체크 포인트에 제일 밑에 그때 배울 때 다시 할 거지만 제일 밑에 글라이신이라고 돼 있죠. 글라이신은 비대칭 탄소가 아니므로 거울상 이성질체도 아니며까지. 그거 이제 그때 다시 뒤에서 다시 한번 해요. 비대칭 탄소도 아니고 거울상 이성질체도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아미노산들은 다 무슨 이성질체인가? D예요, L이에요. L. 그래서 그 다시 38쪽에 가면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생체 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대부분 L 거울상 이성질체이다 그랬죠. 38쪽이에요. 38쪽 제일 위에. 음, 38쪽 제일 위에 아미노산 제일 위에 뭐냐 두 번째 줄에 생체 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대부분 L 거울상 이성질체이다. 왜 대부분이라 그랬어요? 글라이신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성질체라고 한다. 거울상 이성질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성질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성질체 세 가지가 있다. 구조 이성질체, 기하 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체인데 구조 이성질체는 공유결합 배열이 다른 게 구조 이성질체. 거울상 기하 이성질체는 뭐를 중심으로? 탄소의 무슨 결합인가? 이중결합. 이중결합을 갖는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쪽이냐 반대쪽이냐 하고 그다음 거울상은 왼손이면 L, 오른손이면 D 이성질체인데 아미노산은 대부분 다 무슨 이성질체인가? L 이성질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성질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과 염기, 산과 염기는 조금 쉬었다가 산염기 들어갑시다.